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화학케미컬러지에서 30년간 인체의 해로운 환경 독성학을 연구해 온 박진호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박사 생활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간과해온 치명적인 위험이 우리 집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이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그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단돈 몇천 원으로 가능한 방법 말입니다. 화학공업계와 가전업계가 일반인들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진실을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작년 가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간 제 연구실에서 함께 일해온 김민정 박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검사 결과가 정말 이상해요. 김 박사의 어머니인 정순옥 할머니는 77세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였어요. 응급실로 달려가 정밀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에서 이상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머니 혈액에서 납, 알루미늄, 그리고 각종 환경호르몬 수치가 젊은 사람의 10배가 넘게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정 할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유기농 채소만 드시고 물도 생수만 마시셨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전혀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일 수 있었을까요? 김 박사와 저는 정 할머니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평범한 시골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간 전문 측정기로 실내 공기를 검사하는 순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가 서울 시내 대기오염이 심한 날보다 3배나 높았던 거예요. 실내인데 말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30년간 환경 독성을 연구해온 제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정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집에만 있으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을 늘렸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정 할머니가 매일 사용하시던 물건들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주방에서 매일 쓰시던 고무 재질 도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고 10년째 쓰던 코팅 프라이팬에서는 과부라화 합물이 검출됐어요. 거실에 깔아놓은 폴리어마 비닐 매트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던 가습기였어요. 물통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하셨는데 그 안에서 세균 덩어리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쓰신 가습기가 오히려 독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 박사도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전국 각지의 가정집을 무작위로 방문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요. 조사한 100가구 중 98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42세 주부 이현주 씨의 경우였어요. 3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집안 조사 결과 15가지 이상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부엌에서만 7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들에서 비스페놀, 멜라민 수지 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연마제, 수세미에서는 대장균보다 10배 많은 세균이 발견됐어요. 매일 이런 환경에서 요리하고 식사하셨으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이현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도 독을 먹인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간단한 해독 프로그램을 정할머니와 이현주 씨께 알려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방법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 3가지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이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생마늘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린 마늘물을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였어요. 하지만 일반 녹차가 아니라 특정 시간에 우린 진한 녹차여야 해요. 카테킨 성분이 최대로 추출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의외였을 거예요.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몸속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효과가 탁월해요. 정할머니께 이 3가지를 특별한 비율과 방법으로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정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딸인 김 박사의 권유로 따라해 보기로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정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잠이 이렇게 깊게 든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일주일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중금속 수치가 30%나 감소했고 환경호르몬 수치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정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호흡곤란도 사라지고 만성 두통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현주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2주 만에 3년간 시달렸던 만성 피로가 사라졌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독소 차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집안의 유해 물질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주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가정 내 독소의 최대 발원지예요. 특히 위험한 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들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무조건 숫자를 확인하셔야 해요. 바닥에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3번, 6번, 7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들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재질이거든요. 안전한 건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안 돼요. 열을 받으면 어떤 플라스틱이든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코팅 프라이팬은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해도 1년마다 교체하세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그 밑에 알루미늄에서 중금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코팅 자체에서도 과불화화 합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스테인리스 조리기구예요. 하지만 새로 사면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식용유를 묻힌 휴지로 표면을 닦아보세요. 검은 가루가 묻어나오면 연마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계속 닦아야 해요. 수세미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연구 결과 일반 수세미에는 변기보다 세균이 1000배나 많습니다. 매일 이런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는 세균을 그릇에 발라바르고 있는 거예요. 해결법은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 적신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세요. 99.9%의 세균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새 수세미로 교체하세요. 다음은 거실과 침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바닥재예요. 폴리염화비닐 매트나 리놀륨 바닥재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특히 새 제품일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새 가구나 새 카펫도 위험해요.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최소 6개월간 계속 나와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 바로 이거예요. 해결법이 있어요.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인데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창문을 모두 닫고 히터나 온풍기를 최대로 틀어서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리세요. 그 상태로 3시간 유지한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이렇게 3일만 반복하면 6개월 걸릴 일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숯을 활용하는 건데 일반 숯이 아니라 대나무 숯을 쓰세요. 방 크기 10평방미터당 숯 1kg을 곳곳에 놓아두면 됩니다. 한 달마다 햇볕에 말려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가습기 사용법도 매우 중요해요. 절대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염소와 각종 화학물질이 증기와 함께 폐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일 물을 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청소해야 해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 그것도 공기 중으로 퍼지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독 음료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늘 우린 물부터 시작해요. 마늘 10쪽을 곱게 다져서 찬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우려내세요. 아침에 마늘은 걸러내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린 마늘물에는 알리신이 최대로 추출되어 있어요. 녹차는 이렇게 우리세요. 녹차 티백 3개를 뜨거운 물 300ml에 넣고 정확히 5분간 우려내세요. 5분이 지나면 티백을 꺼내지 말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진액을 다 짜내세요. 이때 카테킨 농도가 최고가 됩니다. 미역은 건미역 10g을 찬물에 30분간 불린 다음 믹서에 물과 함께 갈아서 즙을 내세요. 이 즙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요. 이 세 가지를 2:1:1 비율로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씩 마시세요. 마늘물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를 섞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마시면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효과를 더 높이려면 여기에 클로렐라 가루 1티스푼을 추가하세요. 클로렐라는 중금속 배출 효과가 탁월한 미세조류예요. 하루 3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현미차를 마시세요.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음식으로도 해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 채소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요. 견과류도 좋아요.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최영숙 할머니는 20년간 시달리던 만성 기침이 한 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푹 잡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38세 직장인 김철수 씨는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셨는데 2주 만에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세요. 머리가 이렇게 맑아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업무 처리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사례는 43세 주부 박미영 씨였어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으로 6개월간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마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마늘 대신 양파를 사용하세요. 양파에도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해독 음료를 식후 30분에 마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녹차의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오후 3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미역의 칼륨 함량이 높으니까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다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은 해독 프로그램을 피하세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몇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팁들이 있어요. 먼저 세탁 방법입니다. 새 옷은 반드시 3번 이상 세탁한 후 입으세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들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어두운 색 옷은 염료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세제도 중요해요. 형광증백제나 인공향료가 들어간 세제는 피하세요. 천연 성분 세제를 쓰거나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좋아요. 신발도 주의하세요. 새 신발은 하루 이틀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어주세요. 특히 운동화나 고무신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는 모두 유해 물질이에요. 자동차 실내도 위험해요. 특히 여름에 주차해둔 차 안은 각종 화학 물질 농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타기 전에 반드시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화장품과 샴푸도 성분을 확인하세요. 파라벤, 설페이트,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로 흡수되어서 몸속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향초나 방향제도 주의하세요. 인공향료에는 수십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요. 천연 아로마 오일을 쓰시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화학 세정제 대신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를 활용하세요. 이것들만으로도 웬만한 청소는 다 할 수 있어요. 실내 공기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특히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고무나무는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요. 방 10평 방미터당 식물 34개면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해독법을 실천해도 계속 독소에 노출되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독소 노출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 독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방용품은 모두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플라스틱 용기는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하거든요. 둘째, 바닥재를 바꾸세요. 폴리염화 비닐 매트 대신 천연 원목이나 대나무 매트를 쓰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부분적으로라도 교체하는 게 좋아요. 셋째, 침구류를 천연 소재로 바꾸세요. 화학 처리된 원단보다는 유기농 면이나 마 소재가 안전해요. 넷째, 가전제품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는 제조사 권장 기간보다 빨리 갈아주는 게 좋아요. 다섯째, 화학제품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살충제, 방충제, 각종 스프레이 제품들을 천연 대안으로 바꾸세요. 이런 변화들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와 식기류예요. 해독 음료를 마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도 알려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소변색이 진해질 수 있어요. 이건 몸속 독소가 배출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일부 분들은 두통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사라져요. 대변 색깔이나 냄새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만약 이런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실천한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뚜렷해요. 7세 박지민 어린이의 경우 산만함과 집중력 부족으로 고민이셨던 어머니가 이 방법을 실천했더니 한 달 만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책 읽는 시간도 늘어나고 떼쓰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가 이렇게 차분해진 건 처음이에요. 60대 부부인 정민호, 김순자 씨 댁의 경우 두 분 다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집안 환경을 바꾸고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세요. 30년 넘게 먹던 혈압약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52세 회사원 이동훈 씨의 이야기였어요. 10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알레르기로 고생하셨는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하루 종일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알레르기 약을 달고 살았는데도 효과가 없었죠. 이동훈 씨 댁을 조사해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20년 된 아파트였는데 벽지 뒤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오래된 에어컨에서는 각종 세균이 검출됐어요. 침실 카펫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기준치의 50배나 나왔습니다. 환경 개선과 해독 프로그램을 병행한 결과 3주 만에 알레르기 증상이 80% 이상 줄어들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10년간 고생했던 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이야.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이 환경 독소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질병의 24%가 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33%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요. 화학업계나 가전업계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고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실천해도 90% 이상의 독소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알려드릴 고급 팁들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컵을 쓰세요. 플라스틱 컵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음료는 절대 플라스틱 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유리나 도자기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덮을 때도 플라스틱 랩 대신 도자기 뚜껑이나 유리 뚜껑을 쓰세요. 냉장고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플라스틱 밀폐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쓰시고 특히 김치나 산성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세탁기 사용법도 중요해요. 세제는 적당량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헹굼이 완전히 안 돼서 화학 잔여물이 옷에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헹굼에 식초 1큰술을 넣으면 세제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도 주의하세요. 실내 헬스장보다는 공원이나 산에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실내 운동시설은 공기순환이 제한적이라 유해물질 농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더위 때문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틀면 실내 공기가 계속 순환되면서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져요. 하루에 최소 3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겨울철 난방도 중요해요. 가스 보일러보다는 전기 난방이 안전하고 전기 난방 중에서도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보다는 에어컨 난방이 더 좋아요. 직접 접촉하는 전열 기구에서는 전자파와 함께 플라스틱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해독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비밀인데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조격이 아니라 특별한 재료를 넣어야 해요. 뜨거운 물에 굵은 소금 3큰술, 베이킹소다 2큰술, 앱솜 솔트 2큰술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이 조합이 발의 모공을 통해서 몸속 독소를 빼내는 효과가 있어요. 조격하는 동안 발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해 주세요. 발에는 온몸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조격이 끝나면 찬물로 발을 헹구세요. 온냉 자극이 혈관을 수축 이완시켜서 독소 배출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 조격법을 한 달간 실천한 분들은 모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특히 만성 피로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또 다른 비법은 호흡법이에요. 하루에 10분씩 깊은 호흡을 하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폐포 깊숙한 곳에 독소까지 배출할 수 있어요. 호흡할 때는 반드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코털과 코 속 점막이 공기를 필터링해 주거든요. 입으로 들이마시면 유해 물질이 바로 폐로 들어가요.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해요. 침실에는 절대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의 해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소화기관이 일하느라 간의 해독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오히려 더 편해져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의료비도 절약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가장 빠른 변화는 수면의 질 개선이에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은 소화 기능 개선이에요. 변비나 설사가 사라지고 속이 편해져요. 이것도 보통 2주 안에 나타나요. 피부 변화는 한 달 정도 걸려요. 뾰루지가 줄어들고 안색이 맑아져요. 특히 만성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체중 변화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개월 정도면 나타나요. 몸속 독소가 빠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돼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돼요. 뇌에 쌓인 독소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암,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은 난치병들도 대부분 환경 독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리미리 독소를 차단하고 배출하는 게 최고의 건강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 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소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